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시즐에서 EPUB 파일을 편집할 때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핵심 기술 10가지만 모아서 한번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가지는 제가 EPUB 전자책을 편집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판단하고 경험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10가지만 모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10가지 항목은 여기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이미지에 대한 스타일 시트 지정과 삽입. 여러 차례 강조드리긴 했지만 전자책은 주로 텍스트와 이미지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에다가 어떠한 스타일 시트를 지정할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두 번째는 시즐에서 책 표지 이미지를 가지고 페이지를 만드는 작업, 그리고 책 본문에 보통 전자책은 굉장히 여러 개의 이미지를 사용하죠. 보통 많은 경우는 몇십 장까지 되고, 적은 경우는 10장 내외가 될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죠. 이렇게 어쨌든 사용되는 이미지들을 어떻게 로딩하는지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책의 제목, 본문, 이미지, 캡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코딩하는 방법들, 이것이 네 번째 기술로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와 캡션을 본문 가운데 맞춤으로 편집하는 방법,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핵심 기술은 컬러의 지정입니다. 스타일을 지정해서 텍스트 색 상자를 넣으면서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컬러를 지정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기 바꾸기 기능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떠한 태그를 우리가 if 태그를 몇 번 여러분들이 좀 사용해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태그를 많이 사용하죠. 근데 어떠한 특정한 태그를 한꺼번에 바꾸고 싶다 그러면 찾기 바꾸기만한 그런 기능이 없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원고를 정리하다가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XHTML 파일로, 그러니까 EPUB 파일 안에 있는 XHTML 안에 하나에다가 본문을 다 넣는 것처럼 했잖아요. 하지만 많은 경우 그걸 자르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자르는지, 그 다음에 본문에서 차례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챕터 제목을 어떻게 지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본문에 이미지를 넣고 그 본문의 이미지 옆으로 텍스트가 흐르게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지정해야 되는지,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로서 이미지의 스타일 시트 지정하여서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가 이미지를 본문에다 넣는 것들은 여러 차례 했었죠. 자, 근데 어떤 때는 사실 이렇게 이미지를 코딩을 직접 이렇게 해줘도 돼요. 별다르게 여기서 로딩할 때 보통 여기서 요거를 클릭해서 요 단추를 클릭해서 이제 이미지를 로딩하면서 이렇게 코딩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그냥 직접 써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기죠. 뭐냐 하면 그 맥락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p 태그는 그 이미지도 그냥 하나의 단락으로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앞에 p 태그, 여는 p 태그, 여기 뒤에 닫는 p 태그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요 p 태그, 여는 p 태그와 닫는 p 태그 사이에다가 입력 커서를 두고 만약 이제 요거를 클릭해서 6-1번 이미 업로드가 돼 있네요. 요거를 선택해서 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W90이라고 하는 클래스, 스타일 시트는 요 클래스라고 입력한 게 스타일 시트죠. 이 클래스 W90이라는 것들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클래스라고 하는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스타일 시트에서 요 항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항목을 좀 이따 볼 건데, 이거는 이게 이미지를 이 본문이라기보다는 디스플레이에서 90% 정도를 해서 맞춘다라는 그러한 스타일 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W90은
이제 이런 식으로 스타일시트가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전체 너비의 90%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타일 시트, 그러니까 이미지를 입력할 때 W100 또는 90, 60, 50, 40 이렇게 입력을 하는 이유 자체가 실제로 사이즈를 100%로 보여줄 필요가 없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디스플레이에 따라서 얘가 유연하게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캡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통의 경우는 사진 그림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그림일 수도 있죠. 이 그림이나 사진 뒤에 설명문 같은 게 붙어요. 이걸 캡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캡션에 대해서는 여기 이렇게 caption에 스타일 시트에도 이 캡션 항목이 있죠. 그래서 이거 글꼴은 맑은 고딕으로 하고 글자 크기는 이렇게 돼 있고 별다른 걸 건드리진 않았네요. 컬러를 요 컬러로 썼다는 것밖에는 제가 이렇게 특이사항이 눈에 띄진 않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이미지를 할 때 꼭 W를 넣으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W는 그러면 스타일 시트에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W 이미지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W10을 넣어서 뭐 또는 W90을 넣든가 해서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와 캡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스타일 시트를 지정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 실제로 시질 화면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지금 섹션 1의 XHTML 파일을 좀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책 보기 상태로 잠깐 볼까요? 지금 이렇게 텍스트가 나오고 이미지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제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나와 있는 이런 화면인데, 이 화면을 코드로 보면은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죠. 자, 여기서 지금 이미지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이미지 alt 6 이게 그 파일 이름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클래스 W9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스타일시트 이제 그 지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CR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 그 이미지 파일의 위치 값이죠. 그 다음에 이 이미지 파일조차도 이러한 단락의 구분 안에 있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통 이제 사진 밑에 그 설명을 캡션이라고 하는데, p 태그인데 클래스라고 지정했어요. 그러면 클래스 안에 캡션이라는 그러한 그 스타일 시트 안에 캡션이라는 항목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를 div로 이렇게 묶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스타일 시트에서 살펴보면, 보시면은 이와 같이 W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말씀드렸듯이 디스플레이에서의 너비의 퍼센트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또 이제 캡션을 보시면은 캡션이 좀 여기 두세 개 정도 되어 있네요. 두 개 정도 되어 있네요. 이 캡션에 대해서 항목이 나와 있는 거죠. 아까 클래스 캡션 이렇게 된 것처럼 여기도 보면 글꼴 크기, 그 다음에 글꼴 색, 그 다음에 상하 좌우 여백,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텍스트를 이게 양쪽 맞춤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스타일 시트 서식으로 캡션도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보면은 다시 이쪽 가서 보시면은 어떠한 이미지 파일도 다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파일에서는 대부분 W90이라고 하는 스타일 시트로 지정됐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시즐 프로그램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첫 번째 시즐 프로그램으로 전자책을 편집하는 데서의 핵심 기술의 첫 번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으로서 우리가 책 표지를 만드는 그런 내용을, 책 표지 페이지를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긴 한데요. 이거는 우리가 전자책을 만들 때, 이퍼브 전자책을 만들 때 시즐에서 첫 번째 그 파일은
항상 책 표지로 만든다, 책 표지 페이지로 만든다, 이 점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 CG 파일을 새로 열면 그냥 여기서 XHTML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어요. 기본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어떤 코딩만 된 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요거를 일단은 cover.xhtml이라고 바꿔주시는 게 처음 일이고, 그 다음에 제가 시질로 전자책 편집할 때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stylesheet.txt 파일을 워낙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새로운 CG를 할 때 카피를 해주라 그랬죠. 그래서 스타일시트에다가 복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제가 복사해서 항상 관리하라는 게 head.txt 파일이었죠. 그러니까 요 상단 부분에서 있는 거라서 반복돼서 하는 거라서 항상 보관을 해두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을 여기다 카피를 해서 윗부분에 카피를 해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처음이 이제 XML 관련된 그 정의고, 그 다음에 보다시피 여기서도 HTML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요 앞에 XML에서부터 헤드 부분까지는 사실 계속 반복해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복사를 해두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를 복사를 요 앞에 상태에서 요 앞부분까지가 바디 앞부분까지를 복사를 해서 이와 같이 만들어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좀 다른 것들은 이렇게 다르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바디 영역 안에서 바디 영역이 이렇게 돼 있을 때 P태그와 P태그를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도구 메뉴, 여기 도구 메뉴에 Add 커버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그러면 이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그런 표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열기를 누르면 바로 이와 같은 코딩이 자동으로 완성이 되면서 표지 페이지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다른 파일들, 여기 이제 섹션 요 폴더로 클릭하셔서 새 문서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게 폴더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새 폴더에서부터 본문 내용이 시작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표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질로 EPUB 편집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능 두 번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기술 세 번째 내용으로 제가 꼽은 것은 책 본문에 사용될 이미지를 로딩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당장 이제 그 표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그냥 막바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리 로딩을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인데, 먼저 이미지들을 표지뿐 아니라 본문에 사용되는 이미지들을 미리 로딩을 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폴더에 그 이미지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add existing files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그러면 우리가 전자책에 사용할 이미지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열기를 하면은 여기에 뚜루룩 하고 이렇게 쭉 앉혀져요. 보이시죠? 그러면 표지를 포함해서 이 파일들이 이미 다 올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코딩을 하면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올리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에서는 코딩을 하다가 여기에 있는 여기 단추, 요게 이제 이미지를 넣는 그러한 단추인데, 요걸 클릭해서 이제 이미지를 그때그때 넣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일괄적으로 올려놓고 이 EPUB 파일 안에서 지정을 하는, 그러니까 설정을 하는 방식이라서 편리하긴 한데, 근데 주의할 거는 뭐냐면 올려놓고 안 쓰는 파일이 있으면 에러가 나요. 아셨죠? 이미지 파일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로딩을 했으면 항상 써야 돼요. 그럼 안 쓰면 어떡할까요? 안 쓰면 지우시면 돼요. 그냥 지우시면은 그냥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애초에는 이렇게 올릴 파일들을 미리 선정을 해서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저기를 할 때
이제 이미지를 이제 그 코딩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지정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도 우리가 시즐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즐 파일을 열었어요. 이 파일은 여기 이제 섹션 0001의 첫 번째 파일에다가 일단 다 입력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여기 맨 뒷부분이에요. 맨 뒷부분인데 책보기 잠깐 봐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면은 이 안에도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고 텍스트 다음에 이미지, 마지막 이미지 나오고 캡션이 나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요거 이제 별로 복잡한 방식 아닌데 코딩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div로 해서 여기 그 영역을 설정한 다음에 컨테이너 센터링 컨테이너라고 가운데 맞춤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있는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p 태그를 통해서 캡션도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보이시죠? 근데 여기 만약 이런 경우에 요 다음에다가 만약 내가 이 이미지를 또 넣어야 된다. 새로운 이미지를. 그러면 어떻게 할지 한번 요 사례를 통해서 볼게요. 이미 이미지 태그가 있는 거는 이렇게 카피를 해서 쓰는 게 좋아요. 일일이 계속 입력을 할 필요는 없죠. 실수하면 또 에러만 나니까 이렇게 카피를 해서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게 두 개 나왔는데 지금 요거 이렇게 카피를 해서 이걸 바꿔주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미지가 지금 이거 17번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0번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요걸 20이라고 바꿔주기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다가 20 이렇게 바꿔줘도 상관이 없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 요거를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인서트 파일이거든요. 요 클릭하셔서 요게 20번이니까 20번을 선택하셔서 예를 들어서 OK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코딩이 바뀌어요. 자동적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그 스타일 시트의 요 점을 이렇게 카피를 해서 그냥 갖다가 쓰시기만 하면 그러면 문제없이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캡션도 지금 이거에 맞게끔 이렇게 바꿨어요. 뭐 이런 말은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캡션도. 그러면 이걸 책보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책보기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또 이렇게 나왔죠? 이건 지금 새로 넣은 거고 캡션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형식을 취했네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이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로 배워야 될 것은 요건 일단 제가 그냥 사례로 한 거라서 요거는 지울게요. 자, 뭐냐 하면 이렇게 로딩하는 방법인 거예요. 로딩을 미리 해서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는 로딩할 때는 이렇게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기존 파일 추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걸 여기 지금 이게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은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이런 식으로 add existing files 요거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제가 이게 인터페이스가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터페이스가 지금 영어로 됐다가 한글로 됐다 그러는데 이거는 저는 그냥 영문이 좀 편해서 영문을 좀 주로 쓰는데 이걸 바꾸는 것은 어디냐면 edit 그 다음에 preference 그 다음에 여기서 language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서 만약 이렇게 보시다가 여기 한국어가 있어요. 한국어가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 코리안 있죠? 이걸로 바꿔주시면 메뉴는 한글로 바뀌어요. 근데 제가 그냥 영문으로 설명을 한다. 이 점만 좀 알아두시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편하시면은 한글로 그냥 사용하셔도 되니까 그건 뭐 상관은 없는데 제가 영문으로 사용하는 게 익숙해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여기서 한꺼번에 이미 올려놓고 쓸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쓰는 방법은 또 뭐냐 하면 우리가 그때그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있는 거를 만약 바꿀 때 이걸 선택하셔서 이건 아니네. 딴 걸로 바꿔야 되겠어. 그러면 이걸 클릭하셔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other files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PC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PC 안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여기서 그때그때 올리는 방법 여기서 선택해서 올리면 바로 여기서도 바로 이쪽으로 등록이 돼 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는 이미 한꺼번에 올려놓고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아까처럼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 other files를 해서 로컬,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컴퓨터 안에서 파일을 올려놓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점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책 본문에 사용될 이미지를 로딩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그 중요한 기술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꺼번에 로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용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하지 않게 되면 꼭 지우라는 것, 그러지 않으면 에러가 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좀 드려요. 자, 그러면 시즐 이퍼브 편집에서의 네 번째 기술, 이거는 책의 제목과 본문과 이미지 캡션에 관한 그러한 코딩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너무나 여러 번 강조한 기술이라서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일단 가장 많이 이퍼브 전자책, 시즐에서 이퍼브 전자책 편집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거는 이거 본문인 것 같아요. 책 본문. 그 책 본문은 보통 txt, 뭐 이거는 다른 거여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txt라는 그런 스타일 시트를 많이 써서 그냥 썼을 뿐이고, txt에는 이와 같이 본문 글꼴 종류,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스타일, 그 다음에 굵기 아니면 그냥 일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줄 간격, 그 다음에 상하좌우 여백, 그러니까 위 오른쪽 아래 왼쪽이죠. 그거 여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끝 맞춤인지, 그 다음에 들여쓰기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책의 본문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 또 하나 책의 제목은 H1, 2, 3 이렇게 막 들어가요. 원래 책 제목이 있고 요거는 책에 들어간 본문, 그러니까 본문 소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은 책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 제목, 그러니까 책 제목이 따로 있고 책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 제목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안에 그러니까 H1, H1, 2 이런 식으로 나가요. 보통 이제 이 본문 안의 제목은 H2까지 보통 많이 쓰고, 전자책에서는 종이책하고 달라서 전자책에서는 이 제목의 체계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H1 제목, 그다음에 H2 제목, 정말 많아도 H3 제목까지 나와요. 근데 굳이 그래서 H1은 txt 이런 식으로, H2는 뭐 또 딴 것들이 지정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른 서식, txt는 이렇지만 txt는 또 다른 게 좀 지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H1과 2,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야만 이퍼브 전자책에서는 목차를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차례를 형성하게 돼요. 나중에 차례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점들. 자, 그 말씀을 드렸고요. 요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라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캡션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면 그 안에 이와 같이 캡션이 들어가죠. 요거는 본문이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여기에는 txt라고 하는 이 스타일 시트가 적용된 거고, 여기에는 캡션이라고 하는 스타일 시트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글꼴의 크기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들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시즐에서 잠깐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한번 만들었던 이퍼브 전자책 파일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와 같이, 요거는 이제 책 표지가 있고요. 책 표지는 이와 같이 되어 있고, 이와 같이 책 표지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본문에서부터 여기서 이제 책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이미지와 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게 바로 캡션이 되겠죠? 요게 바로 캡션이고, 요게 이제 본문의 내용이 있죠. 그러면 코딩을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본문, 요건 캡션은 이렇게 캡션이라는 이렇게 스타일 시트를 지정을 했죠. 같은 P는 단락을 표현하는 건데, 같은 단락이지만 그 안에서도 이렇게
스타일을 캡션이라는 스타일을 지정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또 div로 이렇게 이거를 막아놨어요. 그래서 책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지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본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txt로 태그를 해서 txt는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그 본문에 대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되어 있다는 점들을 좀 우리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그 다섯 번째 이퍼브 기술의 중요한 기술, 꼭 필요한 기술 다섯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캡션인데, 그러니까 태그인데, 이렇게 그냥 센터링 컨테이너, 요건 그냥 우리가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서식을, 스타일 시트의 서식을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라고 그냥 맞춰 놔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 스타일 시트가 들어간 거는 그냥 가운데 이렇게 떡하니 맞춰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지정한 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자,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요거는 센터링 컨테이너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죠? 요 div에서 센터링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러한 그 클래스 스타일 시트를 지정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 제목이 이렇게 그 가운데로 맞춰져 있어요. 좀 줄여서 보시면은, 줄여서 만약 본다면 이렇게 보시면은 가운데 맞춰진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가운데 맞춰진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가운데 맞춰진 거는 바로 여기 센터링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는 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잠깐 보세요. 근데 이거는 센터를 이렇게 해줬는데 왜 여기서 요거 캡션은 센터링이 안 맞았을까? 여기 궁금하시죠? 이거는 뭐냐 하면, 자, 여기다가 센터링으로, 그러니까 가운데로 맞춰주라고 지정했지만, 여기 있는 캡션에 대한 스타일이 센터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또 여기서 스타일 시트가 나왔잖아요. 클래스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서 또 캡션이랑이 나왔죠. 그러니까 요 캡션이 바로 그러니까 가운데 맞춤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자, 한번 가서 볼까요? 자, 스타일 시트 파일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캡션을 이거 썼잖아요. 근데 여기에 justify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양끝 맞춤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책에서 쓰는 그냥 왼쪽 맞춤이랑 비슷해요. 그런 식으로 양끝 맞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캡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를 여기서 앞전에 이렇게 센터로 맞췄지만 요거의 지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식 지정은 가까이서 지정한 거에 우선적인 적용을 받는다. 요 점을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지정하는 스타일 시트의 지정을 우선적으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러한 본문의 가운데 맞춤을 하는 거를 한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 개념이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점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스타일 시트에서 가운데로 맞춰준다면, 자, 가운데로 맞춰주는 지정이 여기 있죠. 이렇게 가운데로 맞춰줬어요. 그죠? 가운데로 맞춰주는 지정이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로 맞춰주더라도 그러면 다 맞아야 되잖아요. 요거가 캡션이 아닌 거, 요게 다 맞아야 되는지, 여기 안에 들어간 게 전체가 다 먹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서식을 또 따로 별도로 또 지정한 거잖아요. 그죠? 클래스. 여기 P에 대해서 요걸 따로 지정하면, 이렇게 가까이에서 지정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건 직접 받는 거고, 요거는 이 안에 포함돼서 받는 거라서, 이 지정이 우선적으로 받는 거다라고 하는 요 점을,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한 기능이라서 여러분들이 요거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뭐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우리가 세심하게 편집을 하시려는 분들은 요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가운데 맞춤을 하느냐. 그렇다면 이거를 고쳐주면 돼요.
여기서 지금 만약 이게 지금 양끝 맞춤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 버렸잖아요. 가운데 안 있고. 그러면 여기다가 아예 여기다가 이 그 캡션이라고 하는 거 여기다가 이거를 센터로 맞춰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캡션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로 맞춤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바꿔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선 이거에 가까운 거에 지정을 받는다 하지만 이놈이 아까는 그 justify 양끝 맞춤을 지정이 돼 있었죠. 근데 아까 여기서 이걸 바꾸니까 이거에 맞춰서 이놈도 그냥 이렇게 가운데 맞춤으로 바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요 점이 이해가 되시죠? 자, 어떻게 가운데 맞춤을 할 건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 가운데 맞춤하는 기술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여섯 번째 기술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그 텍스트 상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텍스트 상자 우리가 이제 여기다 보면 여기 보면 글 상자를 넣었죠. 자, 글 상자를 넣었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도 색깔을 넣을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건 박스 원이라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 div 하면서 박스 원으로 했네요. div 하면서 박스 원으로 지정했어요. 스타일 시트를. 그러면 박스 원은 어떻게 돼 있을까? 여기로 가서 봐야죠. 박스 원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런 색으로 지정을 했어요. 요 색은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을 수가 있지만 요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한 거고요. 자, 박스 원이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들 중에서 뭐냐면 border radius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요 끄트머리를 이렇게 살짝 부드럽게 곡선으로 바꿔주는 기능인데 요거 보더 레디우스 0.32em 정도 하면 요 사이즈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만 요거에 따라서도 지정이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div를 박스 1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p 태그를 통해서 p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지정을 했네요. 그 다음에 또 div를 이 안에다 넣었어요. 뭐냐면 div를 넣어서 여기서는 또 이 div에서는 이미지만 넣기 위한 div다 생각하시면 돼요. div가 나와서 닫았네요. 그 다음에 이 div는 아직 닫히지 않은 거예요. 어디서 닫혀져? 여기서 닫혀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전체에 대한 박스 1에 대한 스타일 시트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질에서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요 주제에도 이렇게 박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박스는 요거는 좀 단순한 박스죠. 자, 여기 코딩 보기로 가시면은 요거에 대한 거는 박스 1, 요것도 박스 1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박스 1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박스 1 요거는 어디서 끝나요? 박스 1에서 여기서 끝나네요. 이 안에서 단락 태그가 하나, 두 개가 세 개나 들어있네요. 그래서 세 개의 단락을 요 제목 같은 요걸 포함해서 요거 본문 같은 건 두 개. 그래서 요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렇죠? 두 개의 단락과 제목 같은 요거를 포함하는 이러한 스타일 시트 그러니까 div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박스 1이라는 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박스 1에도 색깔이 있겠네요. 그죠?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스타일 시트 파일에서 볼 수 있어요. 박스 1은 어디 있을까요? 보시면은 박스 1 어디 있습니까? 박스 1 어디 있습니까? 박스 1 박스 1 여기 있네요. 그죠? 박스 1이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바로 이거의 컬러 값이라는 거죠.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그냥 약간 무난한 그런 박스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더 레디우스 이것도 보면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요렇게 요 모퉁이가 슬쩍 이렇게 둥글게 돼 있죠. 꺾어지면 완전히 기역자 꺾어지면은 좀 너무 딱딱해 보여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스타일 시트에서 그러면 이거를 다른 색깔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런 색깔로 한번 바꾸면 어때요? 자, 이와 같은 색으로 지정했어요. 이건 무슨 색깔이면 노란색이에요. 가서 볼까요? 이렇게 하시면은
자, 이와 같이 바뀌어져 있죠? 노란색으로. 근데 노란색으로 하니까 좋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노란색이 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자, 노란색이 마음에 안 들면 여기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다른 색깔 004200 이런 식으로 바꿀래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색깔이면 초록색 쪽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짠,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을까 볼까요? 바꿔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려고 갔는데 이렇게 바뀌어 있죠? 이것도 마음에 안 들죠? 그죠?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박스의 색깔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여기 스타일시트 가서 이거 어떻게 해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컨트롤 Z로 누르고 컨트롤 Z 여기 와서 컨트롤 Z로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쵸? 원래대로 이 색깔로 들어가면 다시 이쪽으로 가서 다시 내려가서 보시면은 아까 썼던 색이 그냥 무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꾸시고 싶으면 바꾸시는데 요 색깔로 하니까 무난하더라고요. 저도 여러 가지를 써보니까 이게 제일 무난해서 이걸 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텍스트의 상자, 그러니까 텍스트 상자 이거는 참 유용하더라고요. 전자책에서 유용한데 요거 색깔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이 6번째 중요 기술, 핵심 기술로서 소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7번째 내용으로 바꿔보도록, 저기 설명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찾기 바꾸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찾기 바꾸기라는 게 뭐냐면, 찾기 바꾸기는 여기 있는 그냥 기능인데, 이 기능을 갖고 이제 쓰는 방식인데, 찾기 바꾸기를 왜 쓸까? 왜 쓰냐 하면, 중간에 이제 계속 내가 똑같은 오자를 냈을 때, 그때도 쓸 수가 있고요. 또는 태그를, 그러니까 태그를 이제 바꿀 때, 태그를 일률적으로 바꿀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바로, 검색 메뉴에서 이걸 클릭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CG에서 제가 보고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그 찾기 바꾸기 요 도구가 보이죠? 요걸 클릭하시면 이런 게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 만약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자, 요 글자를 크라우드 펀딩 이걸로 바꾸겠다, 일괄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리플레스 5를 누르시면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꼭, 이거는 분명히 띄어쓰는 게 맞아요. 띄어쓰는 게 맞지만 때에 따라서 이걸 붙여 쓰는 걸로 통일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교정 교육을 보다 보면 그럴 때 이거를 일괄적으로 바꿀 때 이걸 쓴다는 거. 근데 이게 아니라도 코딩 상태에서도 코딩이 잘못됐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txt라는 어떤 우리가 스타일 시트를 썼는데 이게 어떤 이유 간에 txt 제로로 이걸 바꿨다 그래 보세요. 이거 스타일 시트 항목 이름은, 그러면 이것도 또 txt라고 바꿔주고 뭐 txt 제로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바꾸는 거. 이게 제가 이게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게 양이 커지면 엄청 이게 전자책의 양이 굉장히 큰 책이다 그러면 이걸 꼭 하지 않으면 작업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는 이거 되게 중요한 기능으로 많이 쓰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제가 7번째 중요 기술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덟 번째 이제 그 설명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우리는 여기는 이제 그 표지 페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본문 페이지죠. 근데 이건 파일이 하나인데, 이거 파일이 하나일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인 경우도 있어요. 왜 여러 개를 할까요? 이게 본문이 굉장히 길면 하나의 파일로 이걸 정리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자, 왜 힘들까요? 기니까 봐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하나의 챕터가 굉장히 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거를 아예 파일을 챕터별로 나누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나누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나누려고 하는 그 지점에다가 입력 커서를 두고 요거 split at 커서 있는 쪽에서 챕터를 나누자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를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좀 CG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두 개의 이 파일을 좀 가져와 봤어요. EPUB 파일은 이렇게 챕터별로 나눴어요. 챕터별로 하나의 파일로 이렇게 나눴어요. 이것이 편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하나의 챕터가 굉장히 긴 경우, 관리상으로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는 게 더 편리하다기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주변에서 보기에는 다분히 작업 스타일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파일 하나에다가 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작업 스타일이지 뭐가 옳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이거 잘라 놓고 싶어. 이 챕터 왜냐면 너무 길어서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 그렇다면 일단 요거 좀 닫을게요. 이건 지금 안 쓸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럼 어디서부터 자를래? 자, 어디서부터 자를래 하는데 어디서부터 자를 거냐면 난 여기서부터 자르려 그래. 115행부터 자르려 그래. 왜냐면 H1이라는 소제목이 시작하니까. 자, 그러면 입력 컷을 여기다 두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여기다 둔 상태에서 그러면 이걸 잘라지겠죠. 그럼 잘라지게 되면 다른 문제가 생겨요. 보면 모든 이렇게 챕터 파일에는 이걸 다 입력해야 되거든요. 헤드 파일을. 귀찮죠? 귀찮아요, 사실은. 근데 되게 희소식 뭐냐면 자르면은 바로 기존에 있던 여기서부터 얘가 독립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립해 나온 거라서 이 부분을 가지고 들어와요.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입력을 컷 두시고 이렇게 짜게 버리면 짠 하고 두 번째가 만들어졌죠. 두 번째 만들어졌는데 짠 하고 만들어지면서 이 앞에 있던 걸 다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네요. 요거 엔터 쳐주시면은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챕터별로 쪼개는 방식. 요거는 이제 제가 CG에서 보면 되게 간단한 건데 이렇게 말로 설명하거나 파워포인트로 설명하면 너무 복잡한 거라서 CG에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의 챕터가 길고 또는 나는 이런 챕터별로 나눠서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는 이런 방식을 취하시라는 거고, 이렇게 챕터로 나누더라도 나중에 결국 책으로 보여주는 방식은 큰 차이는 없어요. 이거 어차피 이것도 한 권의 전자책이고 이것도 한 권의 전자책이에요. 근데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챕터별로 나누면 이거는 아예 다른 페이지로, 그러니까 새로운 페이지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도 챕터를 나누기도 하거든요. 뭐냐면 이 책이 나오다가 이건 챕터가 새로 됐는데 아예 새로운 페이지부터 시작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챕터를 나눠주시면 새로운 페이지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챕터를 나누는 게 새로운 페이지로 시작되는데, 그럼 챕터가 되게 짧으면 계속 새로운 페이지로 나타나게 되면 공백이 중간에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챕터별로 나누는 것이 하나의 챕터가 좀 짧을 때는 이것이 불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방법들, 그러지만 챕터를 나누는 것은 되게 중요한 기능이라서 제가 8번째 중요 기능으로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 기능으로서 제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이 책 차례 만드는 기능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9번째 기능은 그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H1, 2 이런 식으로 태그를 쓰잖아요. H1, 2, H2, H3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차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차례로 이렇게 나타나요. 차례로 나타나면 나중에 전자책에는 차례는 보통 다른 전자책에 비교해서 보면 차례는 따로 별도의 목록으로 떠요. 우리가 책이랑 달리 그 차례는 따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나타나는 식 기능이 다 제공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려면 요 제목의 체계를 항상 해줘야 된다. H1, 2, 3. 근데 H 태그가 들어가지 않은 거는 제목에 나타나질 않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모든 제목,
본문 내용에 들어가는 모든 제목은 H 태그를 써야 된다는 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H 태그는 그 안에 제일 위에 상위에는 H1, 그 하위에는 H2, 그 다음에 이런 식인데요. 그거를 갖다가 제가 여기서 잠깐 보도록 할까요? 시질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것 또한 여기서 이제 여기 마지막 페이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판권 페이지예요. 판권 페이지인데 이거를 책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자, 이거는 이제 여기 이거가 위에 있는 제목이고 요 밑에 제목 있죠. 상위의 제목, 이건 하위의 제목이라 그러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 상위 제목, 하위 제목이 두 개가 있네요. 그죠? 이걸 보시면은 요거 발행 정보는 H1 태그를 제공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저자는 H2 태그, 그 다음에 여기서 퍼블리케이션 라이트 요거는 H2 태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서 뷰에서 테이블 오브 컨텐츠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요거가 생성이 되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걸 H 태그만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이 제목을 생성하는 기능들이 있어서 그 기능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 기능을 하면은, 왜냐면 이거는 코딩이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목차가 뜨고, 요거는 나중에 전자책을 판매할 때도 뜨는 목차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H1, 2, 3의 이러한 이것이 목차를 위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능을 제가 9번째 중요 기능으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기능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는 이렇게 텍스트, 그러니까 사진 옆으로 이렇게 흐르는 기능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좋긴 좋은데, 이거는 이제 PC를 기반으로 전자책을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요걸 항상 원했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고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종이책이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되게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좋아하긴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좀 있어요.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이제 전자책을 보는 방식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습관이. 그러면서 스마트폰으로 볼 때는 이렇게 흐르면 이제 이게 보기가 안 좋을 수 있어. 만약 여기서 이만큼 스마트폰이 이렇게 잘린다면 굉장히 글자가 조금씩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좋아하진 않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써야 될 때가 되게 종종 있어요. 왜냐면 사진이 애초에 작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사진을 크게 쓸 수 없을 때는 사진을 작게 놓고 이렇게 흐르는 방식으로 할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레프트 40이라는, 요거는 이제 레프트 40이라는 이런 식으로 제가 스타일 시트를 하나 만든 거거든요. 보시면 뭐냐면 레프트 40이라는 스타일 시트는 위는 2em, 오른쪽 0.5em, 아래는 0.6em, 왼쪽은 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우 하좌를 이렇게 여백을 줬고요. 여기다가 플루트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흐르게 하라는 뜻이에요. 플로트는 우리가 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워낙 영어로도 플로트 라이트, 만약 이걸 라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떠 있겠죠. 그거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요건 우리가 div로 이미지를 이렇게 태그를 지정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뜬다는 거. 요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우리가 시즌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요 책 보기로 하면은 이 상태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도 이런 스타일 시트는 만들어 놨거든요. 자, 레프트 40이라는 걸 만들었죠. 플루트 레프트,
요거는 이렇게 흐르기, 텍스트가 흐르게 하면서 이 이미지는 왼쪽에다 그냥 냅둬라. 그 다음에 요거는 사이즈는 전체 디스플레이 40%를 차지하게끔 해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우리도 이제 요거를 갖다가 지정을 한다면, 만약 이 이미지를 갖고 해볼게요. 그러면 코딩으로 가셔서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이미지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 클래스 여기서 레프트 40 이런 식으로 만약 아까 지정했던 레프트 40을 여기다가 지정하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잠깐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요 이미지에다 제가 지정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40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다시 그러면 여기 1번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소스 보기를 해서 여기다가 지금 20에다가 제가 했나요? 그리고 이것도 레프트 20으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러면 요것도 40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러면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바꿨죠. 자, 이거는 뭐예요? 전체 디스플레이의 40%를 차지하고 왼쪽으로 돼 있고 플로팅 레프트. 그래서 이거 이미지는 왼쪽으로 두고 이거를 텍스트를 오른쪽으로 흘려라 라고 하는 지정이에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요거 사용하시라고 제가 10번째 기능으로 제가 이거를 가르쳐드릴까 안 가르쳐드릴까 되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많이 저기 편집하는 사람들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퍼블을 이해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코딩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지금 제가 10개의 기능을 모두 설명을 드렸어요. 10개의 기능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위주로 드리긴 했는데, 이게 다냐 하면 그렇지 않죠. 제가 되게 많은 기능이 또 앞으로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초급과 중급 때 꼭 배워야 될 되게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10가지만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기능 우리 제가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서 첫 번째 제가 이미지에서 스타일 시트 지정하고 삽입하는 거, 그 다음에 책 표지 만드는 거, 책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를 로딩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제목, 본문, 이미지, 캡션 코딩하는 것, 그 다음에 이미지와 캡션을 본문에 맞춰 가운데 맞춤 설정하는 것, 컬러, 텍스트 상자에다가 컬러 지정하는 것, 찾기 바꾸기 기능, 원고 정리해서 챕터 나누는 기능, 그 다음에 차례 만들기 위해서 H1, 2, 3 이런 거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본문에 이미지 넣어서 텍스트가 옆으로 흘러나가게끔 하는 거, 이렇게까지 8개 기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길게 좀 설명드리느라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마지막 요거 태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나깨나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저와 이번 학기를 끝나고 나서도 이 태그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여러분들의 원고를 자꾸 이렇게 코딩을 좀 해보면서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 여러분들의 소중한 원고를 코딩을 해라. 그것도 EPUB으로 코딩을 하는데 시질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코딩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긴 수업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